네, 오늘 시장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증시 격언이 생각나는데요. 이렇게 어려울수록 위기와 기회가 동반 나타나는 외환시장이 중요하겠죠. 오늘 담대한 투자에서는 뉴스타 유창희 대표 모시고 환율 시장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달러 환율이요. 네. 일단 뭐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으나 정부가 틀어막고 있긴 한데 네. 기조가 바뀐 것 같지는 않고 어저께는 달러 환율이 1,400원을 훌쩍 넘었었어요. 네. 보니까 2022년 10월 이후에 처음인데 그때랑 지금이랑 뭔가 좀 다른 게 있습니까? 많이 다르죠. 일단은 우리나라 경제 상태가 그때 하고 많이 다른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그때는 제 기억이 맞으면 뭐 10개월, 11개월 연속 적자였어요. 무역수지. 네, 무역수지가. 근데 지금은 어쨌든 이제 올해 물론 3월, 4월이긴 합니다만은 흑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누적 지금 흑자액이 한 90억 달러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하고 지금하고 일단 수출 상태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국내 이슈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해외 이슈가 좀 더 컸었죠. 상당히 가파른 금리 인상. 그로 인해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서 환율이 원화가 좀 약세를 띄었던 게 첫 번째가 있었고, 또 그때 10월, 11월 이제 그때 이제 나왔었던 게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우려감이 있었죠. 특히 영국의 연기금발 어떤 그런 이슈가 좀 발생을 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때 이제 레고랜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PF 부실 PF 이런 이슈들이 있으면서 또 채권 금리가 또 올라가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또 환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좀 끼쳤다라면 지금은 일단은 우리나라의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외부 변수에 의해서 원화 약세를 띠는 게 더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만 통화 가치가 원화가 뭐 특별하게 문제가 있어서 약세를 띠는 것이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도 지난달에 금리를 인상했지만 오히려 지금 150엔대를 위협하는 부분들 엔화가 약세를 띠고 있고 또 유럽 같은 경우 계속 22 라가르 총재는 6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계속 지금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에 미국은 물가 때문에 어저께 파월이 뭐 변심했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물가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상당히 뒤로 밀리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그 달러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 국가의 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비달러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원화 가치는 더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재정 적자. 아까 뭐 무역 통계는 나쁘지 않지만 재정 적자가 지금 작년 올해 계속 좀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아무래도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환율을 좀 자극시킬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란 이스라엘 이슈가 좀 발생을 했었던 부분들도 안전자산 선호. 그러니까 안전자산이 뭐 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달러도 안전자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지금 어찌됐든 뭐 오늘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최근 4거래일 동안 1,350원에 있던 게 1,400원대까지 올라온 이유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안전자산 선호 또 달러가 워낙 강한 게 모든 네. 것의 근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가장 유의미했던 것은 최근 짧은 시간에 꽤 가파르게 올랐었단 네. 말이죠. 그런데 정부가 어쨌든 불은 끄긴 했습니다. 저는 이거 봉합이라고 보는데. 자, 이창용 총재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최근 환율 움직임 과도하게 지속된다면 네. 개입을 하겠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한국은행이 개입한다면 도대체 이거 어떻게 개입하는 건가? 개입은 도대체 어떤 조치가 취해질까요? 글쎄요, 뭐 일단은 지금 이제 달러가 가파르게 원화가 떨어진 것은 일단 제일 큰 거는 지정학 리스크라 생각하고 있어요. 이란하고 이스라엘 사태가 그 기폭제 역할을 이제 하면서 환율이 약세를 띈 것이고 뭐 이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원화 약세는 뭐 현재 같은 흐름들은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은 원래 계속해서 정부가 지난 상반기 동안 1,350원대에서 계속 방어를 하려고 노력을 해왔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고점이 뚫리다 보니까 일단은 좀 지켜보자는 분위기인데 또 너무 가파르게 오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뭐 어저께까지 보면 하루 10원씩 오른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님도 조금 이제 환율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뭐 제일 뭐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아예 그냥
달러 공급을 하는 것이죠. 정부가. 뭐 한국은행이 됐든. 그래서 그랬을 때 달러가 일시적으로 원화가 좀 일시적 안정세를 과거에 띄었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은 직접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는 것은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뭐 저 일본 같이 뭐 중국 같이 정말 뭐 의지 있게끔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면 일시적인 개입은 큰 영향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뭐 외평채 발행이라든지 혹은 뭐 통화 스와프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통화 스와프가 이루어져서 달러가 공급되거나 이런 게 아닐지언정 어쨌든 이제 심리적인 심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미국하고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 혹은 뭐 일본하고 체결했다, 또 뭐 다른 국가하고 체결한다, 뭐 이런, 혹은 금액을 확대하겠다, 이런 발언들 자체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좀 신경을 쓸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서 이제 너무 많이 원화가 약세를 띈다라면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직접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시장 참가자들로 하여금 금융시장 당국이 개입한다는 것은 안전판 역할을 네. 뭔가 준다라는 데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데요, 대표님, 환율이요. 약해도 문제지만 네. 또 강해도 문제입니다. 그렇죠. 달러원이 1,400원을 어쨌든 방어를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과거에 뭐 달러 환율의 1,200원 선 이때까지 내려가는 것이 그러면 괜찮을까요? 현재로서는 1,200원대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상당히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뭐 지금 만약에 환율이, 물론 작년 말에는 뭐 1,280원대까지, 연초 1월 달 같은 경우는 1,280원대까지 환율이 조금 안정화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1,300원 초반이나 전후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최근 한 1, 2년 정도의 흐름을 본다면 계속해서 1,300원대에서의 환율이 움직였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갑자기 뭐 미국이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라면, 혹은 미국이 뭐 경제 불황 뭐 이런 이슈가 있지 않는다라면 달러 가치가 급격히 훼손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다시 뭐 1,350원대까지의 혹은 1,300원 초반까지 어떤 내려오는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면 한 5월 정도, 그러니까 4월 말 넘어가 5월 정도 된다라면 이제 외국인들 배당이 해외로 진출하는 부분들이 좀 마무리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게 추산되는 금액이 한 27억 달러 정도, 30억 달러가 좀 안 되는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상반 1분기 때 무역 흑자 누계액이 한 90억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는 상쇄시키고도 남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무역 적자인 상황에서 배당금까지 여기에 송출된다라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정도는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란 이스라엘 사태도 지금 확전 가능성보다는 그냥 간헐적인 주고받는, 그러면서 약간 러우 전쟁처럼 좀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좀 흔들림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무뎌지게 돼 있거든요. 러우 전쟁 발생했을 때도 당장 뭐 크게 문제될 것처럼 예상을 그때 움직임이 나왔지만, 뭐 지금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한 4월 말 5월 초 되면 어쨌든 이제 한 2, 3주 정도 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정학 리스크 관련된 우려감들도 좀 완화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 5월 말 또 FOMC 회의가 있는 부분들도 어쨌든 그런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좀 환율적인 측면이 좀 안정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여기서 가파르게, 또 너무 원화가 강세로 가파르게 떨어지는 것보다는 일단은 기존의 그 달러 원 달러 그 밴드로 회귀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창희 대표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장 중요했던 거는 4월 달은 어쨌든 배당의 역성금, 네. 계절성이 좀 있었군요. 이번에 30억 달러 정도니까 사실 무역수지 흑자의 한 3분의 1 정도 네. 수준이니까 뭐 무시 못할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환율 얘기했던 이유는 사실 이걸 물어보기 위해서였어요. 외국인 수급. 네. 보니까 달러 환산 코스피가 2,530포인트 내외라는 BEP 구간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환율이 약세였다, 원화가 약세였다라고 한다면 외국인 수급의 향방은 어떨까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당분간은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부정적인 하고 있어요. 영향.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코스피, 코스닥의 그냥 그 원화로 표시된 차트를 본다라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연초 1월달 저점이 2,430포인트예요. 그리고 지난 3월 말 고점이 2,780포인트대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 하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저점 대비 올라온 거에 50% 정도 되돌림이 나온 것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이제 코스닥도 조금 비슷합니다. 한 70, 60% 정도 되돌림이 나온 부분들인데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아직은 좀 버틸만 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거를 이제 달러 표시로 차트를 변환시키게 된다면 코스닥은 이미 이제 연중 최저치로 하락을 하게 되는 모습이고요. 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연중 최저치는 아니지만 1월달 저점 언저리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외국인들은 지금 원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손실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투자한 게 손실이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은 환율에 의해서의 착시 효과일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다시 원화가 좀 그 안정세를 띈다, 환율이 안정세를 띈다라면 다시 이 부분은 일정 부분 또 회복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하나가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제 그 매수를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올해 누적적으로 한 17조인가요? 15조 정도 매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제 최근 3월 20일부터 매수한 금액이 한 거의 7조 가까이 될 겁니다. 어제 그저께 좀 매도가 나왔다고 치더라도 근데 그거의 대부분은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거의 뭐 집중되다시피 매수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들 기업이 주가가 크게 하락했는가 본다면 그렇지는 않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외국인들의 그 만약에 이것을 다 팔고 뭐 환전한다라면 손실이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은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왔었습니다만은 알게 모르게 시장 전반적으로는 매도가 좀 일부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특히 중소형주라든지 그리고 뭐 금융주, 뭐 저PBR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올라왔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약간 차익선 매물이 나왔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아직 대외 변수가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어떤 추가적인 매도세는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번 주, 지난주 후반부터 원화가 가파르게 약세를 띠다 보니까 주식 쪽에서 먼저 액션이 나온 게 아니라 선물 쪽에서 액션이 먼저 취해진 거거든요. 대량의 선물 매도가 오늘은 그나마 좀 진정세를 보여주면서 한 2,000계약 정도 매도가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어저께 오전에 장중에 보면 마이너스 2만 계약까지 매도가 있었고 그저께도 12,000계약까지 아침만 하더라도 매도가 있었다가 좀 줄어드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외국인들은 3일 연속 한 10,000계약 넘게 매도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 가파르게 매수로 전환되지 않는다라면 아무래도 현물 쪽, 주식 쪽에도 좀 매도가 조금은 더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환손실을 보고 있는 외국인 입장에서 선물 매도 포지션이 얼만큼 줄어들 수 있는가가 좀 관건인 것 같은데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샀는데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쪽에 좀 더 집중돼 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수출 주도 업종 그러면 반도체 외에도 자동차도 있고 기계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럼 자동차와 기계는 매력이 없을까요? 저는 매력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본격적인 하락이 나오기 시작한 지난주 후반 혹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수급을 본다라면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매수가 유지가 되고 일부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그거 말고도 현대차라든지 기아 같은 경우도 꽤 많은 매수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꼭 환율 때문에 실적이 좋아진다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기댈 곳은 이제 어쨌든 본격적인 실적 장세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실적이 좋게 나올 수 있는 섹터에 대해서의 어떤 선별적인 매수는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저께 같은 경우도 시장이 정말 어제 코스피, 코스닥 하락이 올해 한 두세 번째 손에 꼽을 정도의 큰 하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뭐 장중 플러스권을 보여주기도 할 정도로 버텨주는 모습이었고 또 일부 실적이 좋게 평가가 되는 기업들은 또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저는 환율이 지금보다 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워낙 약세가 또 수출주에 대해서 실적을 조금 더 견인시켜주는 부분들이 좀 일부 있기 때문에 그들 수출 주도 기업들 뭐 자동차가 됐든 조선이 됐든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어떤 반도체를 포함해서 좀 수급이 개선될 여지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너무 가파르게 원화가 약세를 띈다라면 또 생산 단가가 높아지는 부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고환율이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에서의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라면 시장 전반적인 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은 항상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수출 주도 업종 중에서도 옥과 석을 반드시 가리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외환시장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